세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저희 정현의 가업승계 우리 장경수 세무사님 모시고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금 입출금과 세무조사 사례, 또 가업승계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잘 전략을 세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안 받는 현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좀 강의를 제가 드렸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내용이나 대표님들이 더 아셔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 소장님께서 금융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분야도 아니고요. 저도 사실 소장님이 강의하신 내용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 이제 앞으로는 좀 그 금융정보분석원을 FIU라고 통칭을 좀 해보고 그 관련되는 자료들을 FIU 자료라고 한번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이 FIU에 보고되지 않아도 탈세가 있다면 국세청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세무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FIU가 발생했느냐, 또 FIU를 피하느냐, 이게 사실 생각보다 조사 선정 대상에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요소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융정보분석위원회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여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그 고액 현금 거래제도, 거래보고제도, 그 FIU 자료예요. 그 다수의 고액 현금 거래가 보고되는 납세자는 당연히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탈세를 하고 이 은닉된 자금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는 의심이 국세청이 FIU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께서 현금으로 입출금한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도 국세청은 직접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탈세 혐의라든지 현금으로 입출금했다라는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세청이 FIU 정보에 포착되지 않는 자금 흐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국세청은 간접적으로 그 대표님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이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들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국세청이 간접적으로 대표님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FIU 정보가 국세청이 개인 자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라면 간접적으로 개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표님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PCI 시스템은 소득 지출 연계 분석이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은 개인 자산의 순환 과정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개인의 소득 원천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수취하는 자, 쌍방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고요. 신고를 하지는 않을 수 없어서 국세청이 발생하는 소득은 100%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추후에 개인이 소비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이전될 텐데요. 개인의 소비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현금 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 자산의 증감 내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 내역, 또 증권거래세의 신고 내역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감 같은
부동산의 증감 내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등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양도 취득 내용들을, 양수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다 수집해서 재산의 증감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 파악하고 나면 결국은 개인의 소득은 재산과 소비 합계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이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그 개인의 탈세 혐의라든지 재산의 불변칙적 증여, 상속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 원천도 파악을 다 하고 있고 소득의 사용 내역도 다 알고 있는 걸로 들리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거죠?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가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소비되거나 자산화돼서 그 형태가 변경되게 되는데, 자산의 취득은 금융자산의 형태나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변경돼서 취득하게 됩니다. 이 자산의 취득과 양도는 결국은 그 자금 현금으로 변환돼도 결국은 가계 안에서 순환되게 되도록 돼 있죠. 근데 이 국세청은 그 순환 과정을 모두 지켜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님 일가의 자산 순환 과정을 국세청은 다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환 과정에서 부의 이전 과정을 숨기고 싶고 이 순환 고리를 끊는 행동이 결국은 그 현금 입출금이고요. 이 현금 입출금 하셔서 결국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현금 입출금 내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FIU에 보고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 현금 입출금 행위를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어떻게 FIU 정보에는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앞에서 말씀드린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탈세 혐의를 추정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PCI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PCI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를 한 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PCI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조사상자 선정된 사업자한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바가 있는데, 그 내역을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보안 사항이라서 좀 어렵고요. 구체적인 대외적으로 공개한 조사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재산과 소비 합계가 소득을 초과하는 이런 사례인데요.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보다 재산 증가가 적었고, 부모의 경우는 재산 증가가 적었고, 자녀는 신고된 소득보다 재산과 소비가 과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치품을 매입했다고 보고 조사상자로 선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은 이 부의 이전은 어, 부모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부터 얻은 어, 부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에게 증여했고, 이 증여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도 취득하시고 사치품도 구입하셔서 소비하시고 이랬던 사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 대상자 선정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FIU 확인을 해보니 그 부친께서 출금하신 내역이나 자녀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녀 통장으로 직접 은행에 내방해서 입출금한 내역까지 전부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부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고가 주택을 취득한 이런 사례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변칙적으로 조성한 자금들을 그 손자 손녀에게 증여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해서 조사상자로 선정된 이런 사례입니다. 결국 대표님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금을 FIO를 피해서 현금을 입출금 하시고 나서는 그 현금은 결국은 자녀들한테 증여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소비되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국세청이 다 포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같은 이런 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대에 현금을 출금하셔 가지고 단순히 집 금고에만 보관할 수는 없으신 상황이시잖아요. 결국은 이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 증여한 자금을 통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하면은 결국 PCI 시스템에 다 들통나게 보고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어, 다음 사례로는요. 그 케이스 1이 신고된 소득이나 또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례라면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 자체를 누락해서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재산이나 소비 지출 현황에 비해서 너무 소득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 모텔 같은 경우는 현금 수익 업종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혐의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그 일가 또는 그 개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까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 서로 비교 대사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모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사 대상자 선정이 돼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됐고 또 그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누락해서 재산을 추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PCI 시스템 분석 하에 그 소득에 비해서 재산을 너무 취득을 많이 했다 해서 조사 대상자 선정이 돼서 결국은 그 자금 원천은 신고 누락 탈세한 그 소득 금원이 그 취득 원천으로 확인돼서 과세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혐의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고소득 변호사의 과소신고 혐의 관련해서 조사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선정된 조사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니 이만큼 고액의 탈세가 있음을 확인해서 성과를 이뤘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현금 입출금된 내역들은 다 FIU 시스템에서 다 분석해서 저희에게 다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금 수입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들을 전부 다 그 모텔의 종업원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그것을 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한테 이전했던 과정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그 FIU 정보에서 제공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근거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고 다 재산들을 다 압류해서 전액 다 현금으로 납부했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FIU 보고를 피해도 그 은닉한 재산들을 활용하게 되면 수익 금액 누락이 있다라고 보고서 조사당자로 선정돼 가지고 개인 조사 또 법인 조사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그 10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보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FIU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들한테 증여한다고 해도 그 대표님께서 유고하시면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상속세 조사 시 10년간 대표님의 재산 양도한 내역이라든지 현금의 증감 내역들, 금융 거래 내역들을 다 국세청에 신고해서 상속세 조사를 받고 그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상속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시면은 10년간 금융 거래 내역 등 현금 인출금 내역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는데요. 그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로 상속인들이 이 현금 내역 입출금된 현금을 그 상속인들이 사용했다면은 뭐 어차피 내지 않은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현금 입출금에서 상속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대표님께서 유용을 하셨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자녀들은 이 출금된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소명이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녀들이 사용했다고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FIU를 피해서 현금을 인출을 했더니 결국은 자녀들한테 더 큰 짐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0년간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는 그동안 묵혀졌던 FIU 정보가 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표님이 어떻게 자금을 인출해서 어느 쪽으로 입금을 했다든지, 자금을 출금해서 언제 몇 시에 자녀들한테 입금을 했다든지, 이런 내역들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게 됩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FIU에 보고되는 것을 피한다고 해도 이 자금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또 활용을 하면 결국은 그 사육처를 추후에 또 소명을 해야 되는군요. 예, 당장은 맞습니다. 세무조사 네. 당장은 세무조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자금을 은닉해서 어,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 뭐 현재는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경제가 이렇게 투명해지고 이중, 삼중, FIU 정보, PCR 시스템 다 감시 장치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현금을 출금하셔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녀한테 이전한다고 해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부를 이전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거는 엄청 한정적인 금액밖에는, 뭐 FIU를 피하더라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밖에 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직접적인 거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자금 흐름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어, 경제행위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얻는 부를 대표님께서 자녀를 대신해서 증식해 주시면 좋은 증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일부 세금을 내시는 건 당연하신데, 그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시고 부를 이전한다면은 그 증여 효과는 더 크겠죠. 그 세금을 내고 부를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자녀가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자산 취득 원천이 정확히 확인될 때만이 대표님이 사업체의 탈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내되 절세를 하면서 부를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첫 번째로 정현의 가압승계 방송을 꾸준히 듣는 것을 사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대표님들께서 모든 절세 전략을 연구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를 고용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어떤 전문가를 고용하실 것이고 그 전문가에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실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스로 연구하시고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혜의 가압승계 방송을 꾸준히 들으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 규정 위주로 좀 몇 가지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아는 증여세 인적 공제 예를 들고 싶은데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는 자녀 공제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또 더 상향해 준다는 그런 뭐 입법 예고도 있으니까 잘 하실 가치가 높으실 텐데,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시면 뭐 1억 2천 정도를 증여하시고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살 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시고 또 1,000만 원을 내시고 21살 때는 그 1억 5천을 증여하시고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면은 총성년이 되실 때까지 3억 6천만 원의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을 증여하셨다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실 테고, 대표님 회사의 지분을 증여하셨다면 배당을 통해서 증여가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시면은 그 증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부동산을 증여할 시에 그 가치를 잘 따져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직접 증여함으로써 미래 임대 수익까지 증여하면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가 직접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그 적정 이자율과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그 이자 1천만 원까지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해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 혹시 이게 증여인데 그 금전 대차로 그 가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좀 받으셔서 그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해 두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사실 그 재산의 증여와 함께 기회를 증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소액이라도 뭐 그 시기에 잘 맞춰서 증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녀한테 그 그물 또 고기도 잡아주시고 그에 따른 그물과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증여하신다면 그 증여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 요 내용은 인제 보통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규정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의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법인의 대표님들인데,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 가업 상속공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신 대표님께서는 상속재산에서 법정 부분을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 사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제약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 전에 소장님께서 방송하신 내역들을 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사후 관리 요건도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큰 절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 100억 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여 5억 원까지는 세금 없고 30억까지는 10%의 세금, 30억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 나중에 상속 시 정산하는 제도이긴 한데 이 제도를 통해서 원활하게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창업자금이 증여 특례의 제도를 두어서 또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죠. 그 국세청도 무조건 세금을 많이 추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런 그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신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후대까지 이 사업을 고스란히 잘 승계해서 어, 고용 창출도 많이 하시고 그 기술력도 잘 보존해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국세청의 그런 그 태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인제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만 계속하시고,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인제 회사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대표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결국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특히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두고 있으니까 이런 특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 절세를 해서 가업을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시고 또 그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FIU 관련하여 대표님들에게 또 꼭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FIU 자료는 그 목적 자체가 불법 자금이 세탁을 막고자 금융기관들이 파생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 주체도 사실은 그 검찰청, 경찰청 쪽에 더 가깝죠. 이 자료를 국세청이 협조를 얻어서 구해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국세청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경찰청에서도 사정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최신 전산망의 감시를 피해서 편법적으로 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하시거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피해서 은밀하게 재산을 하는 방법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 절세 컨설팅을 통한 절세, 장기간 준비를 통한 절세만이 대표님의 부를 온전하게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슈퍼컴퓨터 또 AI, FIU 정보를 무기로 해서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덧붙이자면 현명한 절세 컨설팅이 함께한 성실 신고만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또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중요한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